자 그러면 뉴스3 이어서 김프로의 미스터마켓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주십시오. 비구이안이 어제 비구이안 상반기 손실 9조 원 와. 손실이 상반기에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손실이 9조 원이 디폴트 위기 고조됐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아까 뭐 9월 위기설 그러는데 여긴 진짜 위기설이 아니라 위기예요. 그냥 위기죠. 네, 그래서 왜 9월에 위기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어제 공시를 했는데 상반기에 489억 위안 우리 돈으로 8조 9천억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비구이안이 작년 하반기에는 67억 위안 1조 2천억 원 순손실을 받고 상반기에는 6억 1,200만 위안 1,100억 원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예. 이게 내가 볼 땐 믿을 수가 없어요. 1년 전에는 1,100억 원 흑자고 그죠? 예, 1년 이후에는 9조 원 적자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회계장부가 회계장부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 이해가 되세요? 한 회사야. 근데 1년 전에는 흑자 났어. 딱 1년 지난 다음에 9조 원 적자 났어요. 이거는 회계적으로.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 비구에는 깊이 반성하고 재무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비구이 위안이 얘기한 겁니다. 공식 발표. 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비구일의 계속기업이라는 게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게 영속성이거든요. 예. 회계적으로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질적 불확실성, 이 영어로 material uncertainty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라고 언급했다라고 전했고요. 신용평가사죠 무디스는 비구이안의 신용등급 그러니까 채권의 신용등급이죠. CAA1에서 CA로 세 단계를 조정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원인이냐면 빨리 탈출하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할 정도의 아주 위험한 신용등급으로 세 단계를 낮췄다라는 거는 뭐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첨언을 하면은 투기성이 매우 높고 디폴트에 근접했다. 이렇게 세 단계의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면 우리가 2019년도에 한참 헝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 헝다에 예를 들면 그 프로젝트 이 비구이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는 게 건설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라는 게 그 헝다가 디폴트 얘기가 나왔던 그때에 비해서 4배나 많은 거예요. 와. 예를 들면 이게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비구이안이 아시아 지역에 많은데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많단 말이죠. 프로젝트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적으로 그걸 다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냐. 비구이안이 막아야 될 채권의 총액이 157억 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2조 8,700억 원이 이제 돌아오는데 9월 초에 가장 많이 돌아와요. 39억 위안짜리 채권을 시작으로 10월 연말 내년 초까지 만기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오고요. 8월 7일 날 지불을 못해서 30일 유예를 받은 게 있는데 이 달러 채권 두 가지 이자가 2,250만 달러 역시도 8월 7일 날 30일 유예를 줬기 때문에 그럼 네. 9월 7일. 네,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에 만기가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9월 위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비구이와는 9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폴트에 근접해 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잠재 의식 쪽에는 뭐냐면 야 홍다도 완다도 뭐 다 중국에서 대충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이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자재라든지 이거 진행 중인 거기에 누가 납품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스톱되는 거고 스톱되는 순간 그거하고 연결된 데가 어디냐 이게 문제예요. 그림자 금융 이게 신탁이란 말이에요. 요게 사실은 비구이 위안의 위기는 어떤 한 건설업체 큰 건설업체의 도산이나 디폴트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어디냐면 중추그룹의 중릉신탁인데 최근에 이게 몇십 개나 되는 투자 상품에
이자 및 원금 지급 환매를 중단했단 말이죠. 자, 이게 환매가 중단됐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예금을 들었어요. 그 예금을 뱅크런이 나서 예금을 돌려주세요 해서 예금을 안 돌려주면은 그거는 내 소비자 책임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뭐 5천만 원을 돌려준다든지 뭐 1억을 돌려준다든지 미국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금은 예. 통상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 투자 신탁은 뭐냐면 위험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 소비자가 다 책임져야 돼요. 펀드 같은 거죠. 네. 예. 그런데 금융 소비자가 책임지는 건 뭐냐면 손실이란 말이에요. 손실. 내가 예를 들면 1억 원을 넣었는데 7천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 거는 누구도 개런티 안 하고 내가 손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안 이루어지냐면 환매. 그럼 7천만 원 돌려달라는데 이걸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네, 근데 사실 금융권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7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에이씨 재수 딴 데 가서 먹어야지 가면 돼요. 근데 1억 원을 넣었는데 7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모르고 일단 못 돌려줘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전체 어마운트 전체가 크죠. 예. 네, 왜냐하면 손실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무기한 지급이 연기되다 보니까 골만삭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중국 전체 신탁업의 손실이 약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2천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경고를 했어요. 숫자가 하도 커서 감이 안 오네요. 50조 2천억이 어느 정도로 큰 돈이냐면 우리 1년 예산이 650조예요. 아, 그죠. 네? 거의 한 12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돈이니까 이거는 사실 100%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건데, 근데 이제 중국의 어떤 시스템이 이 돈을 소비자에게 그냥 완전히 부담시킬 수 있는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중국이 조치를 하고 있냐면 이런 그림자 금융 관련 부실 우려가 고조가 되니까 중국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고 최근에 국영 회사죠. 시틱 신탁과 CCB 신탁 등 대형 금융회사 두 군데다가 야 니네가 죽는 국제 신탁의 회계장부 좀 조사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금융규제 관리 당국의 위험도를 조사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비구이 이완의 위기 정도로 지금 돼 있고, 이 신탁 상품을 비롯한 금융권 이쪽으로 전이되는 본격적으로 전이된 건 아닌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동산과 신탁 기업들의 디폴트 위기가 결국은 중국 국내의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 2023년 중국 경제 현황 몇 개를 좀 챙겨봐 드리면 차트를 네. 하나 좀 줘보세요. 물가가 이제 7월 마이너스 0.3이 소비자 물가예요. 마이너스 0.3이고, 그리고 이 8월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향후 경기를 가장 잘 예측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냐면 49.7로 5개월 연속 50 아래로 떨어져요. 경기가 굉장히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소매 판매나 수출액 지표를 보시면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수출액을 보세요. 마이너스 14.5. 12.5 계속 추락하는 거죠. 저게 수출액인데 저기에 들어가 있는 함의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미국은 저 되게 인조이하는 거예요. 수출액이라는 건 뭘까요? 수출 물량이 줄었을 수도 있지만 단가가 줄었을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면 사실 세계 공장의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렇게 소매 판매라든지 경기가 안 좋으면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의 어떤 구매력이 떨어지죠. 예. 그럼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물가가 좀 안정되는 역할을 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산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할 때 그 제품의 단가의 하락을 가져오죠. 예. 그래서 미국은 사실 저런 상태에서 가장 걱정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의 효과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만 망하지만 하면 중국이 망해가지고 전 세계가 만오미대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저런 상황이 되는 건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도 역시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은 중산층 이하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는 부자의 한 표나 빈자의 한 표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층이라는 건 사실 중산층 이하가 더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그 디플레이션 상황, 그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저런 상황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인조해할 수도 있는 건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렇지 한국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 돼 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걱정이 사실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같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한 신화 같은 것들 우리도 있어요. 뭐냐면 아유 중국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언컨트롤러블 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뭔가 해야 돼서 사실 국내의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9월 위기설은 사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는 정말 뉴트럴한 상황에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김프로님 말씀들이 뭐 비구이안이나 이런 쪽의 문제가 굉장히 그 매크로 큰 문제잖아요. 거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맞는데 중국 정부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깨알 같은 부양책을 엄청 많이 발표합니다. 깨알 같은. 이번에도 그 영유아 노인 부양비 소득공제 확대도 발표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뭐 매크로 지표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이게 뭐 대단한 부양책은 아닌데 근데 잘 안 먹히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에 보면서 요새 중국 증시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하거든요. 부양책들이. 그래서 너무 암울한 얘기를 해주셔서 깨알 같은 부활책 얘기를 좀 부양해봤습니다. 예. 저희도 뭐 계속 프로그램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전문가분들 모셔서 또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으니까 분석은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